네, 반갑습니다. 네, 한끗 비상출판사 보강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문법을 배웠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토론이라는 내용입니다. 토론. 페이지 26페이지예요. 한끗 교재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토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자, 그렇다면 토론이란 무엇인가? 토론이란 여기 나와 있죠?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논제에 대해서. 논제는 간단하게 토론의 주제, 토론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논제다. 이 논제에 대해서 각 토론자가 근거를 들어, 중요한 용어죠. 쉽지만 중요한 용어죠.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내세우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 측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말하기이다. 즉,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논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토론 주제. 이 논제에 따라서는 입장의 차이가 있겠죠. 그 입장을 우선 찬성과 반대라고 합니다. 얘네는 입장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성 측의 토론자는 역시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바탕으로 들 거고요. 여기 반대측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토론을 하면 여기서 그치죠. 그쵸? 근데 원래는 이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상대 측의 주장 혹은 논거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논거란 근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 즉, 찬성 측에서는 반대 측 입장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하다라고 증명을 해야 되고요. 반면에 반대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찬성 측의 주장과 논거는 별로다, 부당하다 라고 증명을 하는 것까지가 토론의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에는 토론의 구성 요소, 토론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토론의 주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토론의 주제는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야. 왜냐하면 그래야 토론이 진행이 되겠죠. 만약에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눌 수 없다면 토론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냥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사회자입니다. 사회자는 아시겠지만 토론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찬성 측이나 반대편 어느 측의 편을 들어서는 조금 안 된다.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 자, 그리고 토론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토론자는 뭐냐면, 여기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논제가. 그렇죠? 그다음 찬성 측에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반대 측에도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토론자라고 해요. 따라서 토론자는 토론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바로 다음 나오죠. 찬성 측 혹은 반대의 의견을 명확하게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즉,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토론자인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토론 규칙은 넘어가고요. 그냥 토론에 대한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조금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청중이라는 사람들인데, 자, 그렇다면 청중은 어떤 사람들인가? 일단은 여기 교재를 보면은 토론을 관람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토론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
얘네 같은 경우는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진 않습니다. 토론 와중에. 그 토론을 관람하는 사람들인 거야. 하지만 그저 바라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토론자들의 주장과 근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주장 측에, 찬성 측에 있는 사람 혹은 반대 측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잘 들었는지 판단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중은. 뭐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찬성 측 사람이 더 잘 주장과 근거를 제시했는지 아니면 반대 측 사람이 더 잘 주장과 근거를 제시했는지 그거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청중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말로는 배심원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청중이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그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다음, 자, 여기 토론의 유형이 있어요. 토론의 유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은 고전적 토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적 토론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론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논제, 토론 주제죠? 논제에 대해서 찬성 측이 2명, 반대 측도 2명이야. 즉 일반적으로 토론은 2대2 싸움입니다. 이렇게 2명이 각각 한 조가 되어서 번갈아 임론을 하고 반론을 하는 방식이다. 선생님, 임론은 뭐고 반론은 무엇인가요? 자,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자, 임론이란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단계가 바로 임론이라고 합니다. 되게 간단하죠? 어이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임론 단계이고요. 자, 반론 단계는 자, 토론의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일단 처음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앞에 볼까요? 여기 있죠.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내세우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한다? 상대 측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말하기다. 즉 그렇다면 여기 부분이 바로 임론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문장이 바로 반론 단계입니다. 즉 반론 단계란 상대 측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하기다. 상대 측의 주장이나 근거가 부당하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다. 아니면 내용상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당함을 증명하는 단계가 바로 반론 단계였던 거야. 아시겠죠? 그렇다면 반론을 할 때도 왜 부당한지를 항상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너 틀렸어 이거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떼쓰는 거죠.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 임론 단계와 반론 단계에 대해서 각각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임론과 반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전적 토론 형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7페이지 윗부분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알아볼 토론도 바로 고전적 토론인데요. 이 고전적 토론의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우선은 찬성 측 첫 번째 찬성 측 인원이 찬성 1번이 입론을 합니다. 주장과 근거를 통해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 입론 단계. 자, 그렇다면 다음에는 반대 1이 입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찬성 2가 입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 2가 입론을 해요. 여기까지가 바로 입론 단계다. 자, 토론은 2대2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 2명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나와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기가 바로 입론 단계였고요. 자, 그렇다면 입론 단계는 또 다음 무슨 단계가 있다? 입론을 진행했으면 바로 반론 단계를 진행해야겠죠. 우리 앞에서 봤죠? 반론 단계를 진행해야겠다. 우선은 입론 단계는 찬성이 먼저 합니다. 반면에 반론 단계에서는 반대가 먼저 진행을 해요. 이것도 약간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반론 단계에서는 우선 반대 1이 반론을 하고요. 상대 측의 주장은 별로입니다.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찬성 1이 반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반론 2가 반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찬성 2가 반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반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반론은 상대 측의 주장을 조리 있게 비판을 해야 돼요. 무작정 떼쓰면 안 된다 그랬어. 조리 있게 비판하면서 자기 측 주장을 변호하는 단계다. 그리고 상대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상대 주장에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게 바로 반론 단계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고전적 토론의 유형은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는 건데, 반대 신문식 토론도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고전적 토론의 절차였던 입론과 반론 단계 사이에 어떤 단계 하나가 추가되는데, 그게 바로 반대 신문 단계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 신문이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신문이란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반대 신문 단계는 상대 측에게 질문하는 단계예요. 상대 측에게 질문을 하는 단계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만약에 찬성 측이 반대 신문한다면 찬성 측이 반대 측에게 질문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때 하는 질문들은 정말 내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논리적 허점이 드러날 만한, 약간 상대방이 곤란해할 만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상대 측의 논리적 허점이 드러날 만한 질문을 하는 단계다. 왜냐하면요, 토론이라는 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그쵸?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적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각각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대신문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궁금해서 너무 알고 싶어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오류가 드러날 만한 질문을 하는 게 더 적절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딱 들으면 토론이라는 개념이 되게 조금 빡빡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상대 논리적 허점을 막 비판하는 반론 단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드러나게 하는 질문도 있으니까 방금 읽어봤죠? 그런 것들을 보면 왜 이렇게 토론이 빡빡하지? 약간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토론에서 유의할 점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설령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오류를 지닌 말을 하고 있더라도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해서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이런 발언은 절대 적절하지 않아요. 토론은 논리적 싸움이지 그 욕 배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항상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곧 읽을 글에서도 약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그런 발언, 그런 문장을 가지고 선택지에 문제점이다 라고 다루는 문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쉽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너무 중요해요. 토론 참여자의 역할과 태도, 이거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토론 참여자에는 각각 사회자, 토론자, 청중이 있는데 이 각각 3명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99.9%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백지 상태에서 인출이 되도록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읽지 않으면 간혹 혹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3번은 읽어봐라.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리가 곧 이제 토론 글을 읽어볼 텐데 그 본문에 적용해서 이 역할들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문의 일부분을 주어지고 자,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사회자의 역할은 요렇게 나올 수가 있다. 혹은 여기에서 나타난 토론자의 문제점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별표 2개로도 부족해요. 3개. 자,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는 우선은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 그리고 토론의 논제를 소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배경이란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는지, 물론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토론을 하게 되겠죠. 그 문제점이 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 게 바로 사회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토론의 논제, 주제를 소개해줘야 된다. 주제가 뭔지 소개해줘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본문을 보면 우선 사회자의 발언으로 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자의 발언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 학교는 전체 학급의 냉방 상태를 중앙에서 제어를 해요. 즉, 반마다 원하는 만큼 에어컨을 틀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중앙 제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중앙 제어식 방식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학생들 스스로 에어컨의 온도를 조절해 달라, 우리가 틀 수 있게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에어컨 자율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사회자가 배경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논제, 무엇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다. 논제를 제시해 주고 있죠. 그쵸?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사회자의 두 번째 역할. 토론자들이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공정한 태도, 중립적인 입장, 아까 말했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사회자의 발언을 가보면 27페이지예요 지금. 자, 이 발언을 한번 볼까요? 토론자들은 규칙과 예절을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토론 규칙과 예절을 잘 지키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음 발언. 먼저 찬성 측의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발언은 바로 규칙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는 사회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제시해 주는 거죠, 사회자가. 왜냐하면 이런 사회자가 없다면 누가 먼저 말해야 되지? 이렇게 헷갈려하는 토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자가 나서서 규칙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야. 즉 순서를 딱 제시해 주면서 진행을 하는 거지. 자, 처음엔 너가 말해. 그 다음에는 너가 한번 말해봐.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뭐에 따라서? 바로 규칙에 따라서. 이 문단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그냥 혹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냥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조금 왔다 갔다 하죠. 다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과 요약 등을 이용하여 토론의 진행을 도운다. 아무래도 토론이 조금 길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중간중간 분명히 약간 헷갈려하는 참여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중간중간 요약,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약간 토론자의 주장이 조금 모호하다. 그러면 사회자가 나서서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한 주장을 말을 하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토론자가 논제에서 벗어난 의견을 내세울 경우 역시 논점을 다시 정리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제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사회자가 다시 논제와 맞는 토론이 진행이 되도록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찬성 측 1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논점은 이거다. 살짝 벗어났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주장을 알려달라.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토론자의 역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자의 역할. 찬성 측, 반대 측에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 얘네들의 역할은 첫 번째, 토론의 쟁점을 분명히 파악한다. 그리고 근거, 논거를 충분히 준비한다.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반론 단계를 해야 되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기 위해 역시 자료를 준비하는 태도도 중요해요.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태도도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토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해야 돼요. 이것도 예의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를
발견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논박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토론의 규칙, 토론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청중. 자, 청중이란 아까 어떤 존재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배심원들. 토론을 관람하고 정말 얘네가 적절한 주장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지 그런 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 즉 평가, 판단, 평가 혹은 심판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중의 역할은 한번 알아보자면, 자, 청중도 마찬가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돼요. 이런 입장에서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장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이 세 가지 개념을 꼭 알아두세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판단해야 된다. 즉, 여기서 신뢰성이란 단어가 나왔고 타당성이란 단어가 나왔고 공정성이란 단어가 나왔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정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은요, 바로 주장 혹은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용어가 바로 청중의 역할에 나와 있지만, 하지만 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라는 개념은 청중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토론자들도 신경 써야 되는 대목이야. 왜냐하면 자신이 주장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기 위해서도 이 세 가지를 써야 되고, 그리고 반론을 할 때, 입론뿐만 아니라 반론을 할 때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부당함을 증명할 때에도 신경을 쓰는 게 바로 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다. 아시겠죠? 청중에만 해당하는 역할이 아니야. 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은 토론자도 항상 유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야. 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신타공, 이 세 가지는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은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자, 일단은 여기 타당성이란 요렇게 먼저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타당성이란, 자, 주장에는 항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맞지? 근거가 주장의 근거가 주장과 연결이 잘 되는지, 근거가 주장과 연결이 되는지 이거를 보는 게 타당성이야. 뭐 내용상 적절한지, 내용상 연결성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도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왜곡이나 과장된 부분이나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타당성이다. 즉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타당성이라는 건 주장과 근거 사이의 연결 관계가 적절한지를 보는 거야.
주장과 근거 사이가 잘 연결이 되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타당성이다. 내용상 연결성이 있는지. 왜냐면 내용상 연결성이 없으면 그거는 타당한 근거라고 볼 수 없겠죠. 아무리 근거를 제시했다 해도. 그쵸?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신뢰성. 신뢰성은 근거가 믿을 만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근거에 출처가 있는지, 아니면 그 출처가 믿을 만한 출처인지. 일단은 출처가 없으면 그 근거는 믿을 만한 근거라고 볼 수 없어요. 즉 신뢰성이 없는 거지. 또한 출처가 있다고 해도 그 출처가 믿을 만한 출처가 아니면 그것도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신뢰성과 타당성의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신뢰성은요, 근거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야. 근거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야. 반면에 타당성은 주장과 근거의 연결 관계를 보는 거지. 주장과 근거의 연결 관계를 보는 거지. 이게 바로 타당성이고, 반면에 신뢰성은 주장과 근거의 연결 관계보다는 그 근거 자체만 보는 거야. 그 근거가 믿을 만한 것인가. 뭐 주장과의 연관성은 타당성에 맡기도록 하고, 신뢰성에서 보는 것은 그 근거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인가. 즉 신뢰성은 곧 출처라고 보시면 돼요. 출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출처. 그 자료, 그 근거의 출처. 이게 바로 신뢰성이다. 자, 그렇다면 다음 공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성은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바로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진 않았는가? 토론이라는 건 모두가 이제 모두가 조금이나마 만족할 만한 그런 대안을 찾는 게 바로 토론이에요. 그렇다면 특정 집단에만 과도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은 찬성과 반대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유의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이란 찬성측과 반대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어떤 뭐 종교적 집단, 아니면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있는 집단, 아니면 뭐 학교로 따지자면 뭐 윗반 혹은 아랫반, 이런 특정 집단. 이런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진 않는가. 얘네가 너무 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우리 모두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진 않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공정성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특정 집단의 이익에 치우치진 않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공정성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청중의 두 번째 역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 네, 요거는 뭐 쉬운 내용이죠. 한번 쓱 읽어보세요. 규칙 준수 여부 등을 살피고, 얘네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나 살펴보고, 그리고 토론자를 평가, 심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청중의 약간 또 다른 역할이라고 한다면, 청중도 논제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을 갖추고요.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하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청중도 논제에 대해서 충분히 지식을 갖추고 미리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하게 심판,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많죠, 양이. 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조금 많을 뿐이지 진짜 한 번, 두 번만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우리 본격적으로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만 저랑 하고, 다만 저랑 안 했다고 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디테일한 내용까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가문당 같은 경우는 저랑 분석을 했죠. 뭐 하면서? 사회자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이미 중요한 정리를 끝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간 내용만 딱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토론의 논제가 뭐예요? 교실에서의 에어컨 사용을 자율화해야 된다. 즉, 학생들이 원할 때 에어컨을 크고 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게 바로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자, 찬성 측 입론 단계입니다. 토론의 첫 번째 단계, 찬성 1의 입론 단계라고 했죠. 자, 입론 단계가 뭐다? 바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가 입론 단계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단에서는 뭘 해야겠어요? 바로 주장과 근거를 찾아야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은 여기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행복 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에어컨 사용을 자율해야 한다. 이게 바로 주장이었던 거야. 그렇다면 근거도 한번 찾아보자. 근거는 자, 우리 학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72% 학생들이 교실이 너무 덥다고 응답했다. 이게 바로 근거가 되겠고요. 어떤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냐면 바로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네요. 이 첫 번째 근거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자, 근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얘가 주장으로 든 게 뭐였어? 바로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글씨가 조금 삐뚤삐뚤한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약간 태블릿이 약간 저한테 익숙한 그런 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근거는 헌법 제10조네요. 자, 그렇다면 10조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국민은 샬라샬라샬라 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바로 주장에서 제시한 행복 추구권이겠지. 그쵸?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이 나연이라는 찬성 측이 주장하는 거는 바로 주장의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 행복 추구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찬성 측의 입론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은 반대 1이 이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줘야겠지. 반대 측의 입론 단계. 자, 한번 가보자.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장과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주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바로 주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처럼 중앙 제어가 좋다. 중앙 제어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주장이야. 자, 그렇다면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가 바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행정실장님 말씀이 곧 근거네요. 그쵸?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근거의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가보면 바로 전기요금이네요.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쾌적 환경에서 공부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야 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말도 맞는 부분은 있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 이 내용도 선택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자, 여기서 근거를 들었는데 그 근거가 바로 행정실장님의 말씀이야. 자, 행정실장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학교 행정을 관리하는 아주 대빵이죠. 그렇죠? 뭐 에어컨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행정실장님의 지시하에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실장님 잘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학교 생활이 편해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행정 담당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약간 행정 쪽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행정실장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근거는 바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신뢰성은 아까 출처와 관련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신뢰성은 출처라며요. 자,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말 또한 믿을 만한 출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문가의 말 또한 그 영역과 관련된 전문가의 말 또한 출처가 믿을 만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반대책 읽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잠깐 끊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 2교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